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학원에 지원하고 싶다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 학원에 계시는 분, 관리자분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지원서를 받아서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논술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네, 논술 시험 문제가 총 한 거의 60문제 정도 돼요. 네, 뭐 이 문제 중에는 당연히 이제 교육관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에서부터 학습 방법 또는 강의 기법을 설명하라. 그리고 뭐 강의 시간을 50분으로 했을 때 수업 배분 어떻게 할 거냐. 학원 경영한다면 원생 모집, 원생 관리, 학부모 관리, 지역 봉사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서 총 60문제 정도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남자친구 있냐 없냐, 이성친구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뭐 주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서 이건 너무 오래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지를 받고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력서를 내고서 강의안을 내고 시범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통과하면 이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강사 채용 논술 시험이라고 해서 약 60여 문제를 보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에 받았는데 이게 문항 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서 작성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강사로서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경영자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문항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와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임금 책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무 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매출을 내야 학원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실은 강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경영자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원을 낼 때, 체인점 낼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라든가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은 왜 논술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문제들의 답변을 하고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야 뭐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겠죠? 작성을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군입니다. 제가 여기 베트남 현지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대학 강의보다는 현지 학원 강의를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는 대학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를 다 줄였어요. 현지의 학원 강의를 더 많이 뛰려고. 그래서 주말 동안 학원에 지원서를 넣고 일종의 협상? 여기 학원에서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든가 학생 특성이라든가 급여 이런 걸 좀 협의를 하려고 왔고, 9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방금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논술 문항이라고 한 60문제 정도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에 답변하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쭉쭉쭉 타이핑해서 치는데도 2시간 반이 걸렸어요.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가서 이제 관리자분한테 저하고 이제 같이 면담하시는 관리자분한테 여쭤봤어요. 보통은 학원이든 어학당이든 교환을 작성하는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하면 이제 시범 강의를 한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학원 운영에 관한 질문도 해서 조금 놀랐다.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원장이 낸 거라서 자기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원장이 이걸 질문을 했으면 얘가 학원에 분점을 낼 만한 깜냥이 되냐 안 되냐를 보려고 질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측하고 미팅하고 온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남기자면 학원 측하고 만났을 때 등록한 학생들의 성격,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지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한국어 학과에 베트남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다니고 있는 건지 또는 뭐 대학생이면 한국어 학과 학생이 많은지 아니면 뭐 다른 전공인데 한국어를 배워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지 뭐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이 많은지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교재 뭐 쓰는지 수업 종류 뭐 있는지 뭐 직장인들이 있다면 직장인은 어떤 사람이 많은지 한국 기업에 일하고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이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사실은 관리자가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학원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이제 관리자가 이 학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관리자가 확실하게 여기를 이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재를 뭐 쓰고 있는지랑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인터넷도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제가 여러 호치민시의 뭐 무역협회나 이런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을 때는 베트남 사람들은 온라인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도 별로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못 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학원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을 직장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페이 부분은 제가 제 수업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는 이번 달에는 32,245원에 팔았어요. 이건 제가 이제 좀 매달 좀 조정을 해요. 수업을 많이 받고 싶으면 가격을 좀 내리고요. 수업을 많이 안 받고 싶으면 이것보다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에서 받고 있는 급여는 외국인한테는 달러로 주거든요. 그걸 계산해 봤을 때 17,670원입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서 저한테 주는 이제 시급은 대학은 50분 기준, 제 온라인 수업도 50분 기준, 이 학원에선 45분 기준인데 6,812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제 온라인 수업의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급만 놓고 보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가격인데 저는 여기에서의 경험이 제 온라인 수업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 센터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볼 거고, 그리고 학생들 성격도 볼 거고, 또 직장인들은 어떤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는지도 좀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학원을 운영하는지를 잘 배워서 제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후회 없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